안녕하세요. 오늘은 코드명 코난,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생인데요. 죄송하지만 너무 귀여워요. 하여튼 코난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난은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에요. 5학년, 죄송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다 이런 시절이 존재했겠죠. 우리 채랭님은 초등학교 5학년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네. 뭐 똘똘한 분이시니까 아마 기억날 것 같아요. 여튼 자, 우리 코난이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고난을 2번을 겪었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기 시작한 지는 이제 한 3개월 차에 접어들고요. 처음에는 얼마 전에 한 2주 전쯤에 그 5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초등학생이.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때 50점은 좀 심각하죠. 보통 초등학교 때는 다 맞거나 뭐 많이 틀려야 한두 개 틀리고 이런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근데 우리 코난이, 제가 엄청 귀여워하는 코난이 50점을 맞은 거예요. 네,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막 통화하고 좀 심각하게 의논도 하고 막 이랬어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코난의 특징이, 저는 이제 암기력, 이해력, 그 다음에 성취욕 등등등등 해갖고 10단계로 제가 수치화해서 사용을 해요. 10단계로 사용을 하는데, 암기력이 보통 사람들을 5 기준으로 하면 4 정도예요. 약간 떨어져요. 어떤 면에서는 암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죠. 이해력은 오히려 약간 좋은 편이어서 한 6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코난이 일반 사람들보다 암기력이 꽤 떨어져요. 저도 그래요. 참고로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데, 이 학생이 뭘 잊어버렸냐면 2항의 원리에 대해서 다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2항. 그래서 알잖아요. 플러스가 2항이 되면 마이너스가 되고, 곱셈이 2항이 되면 나눗셈이 되고, 분수는 예를 들어서 역수가 되고, 이런 등등의 2항의 법칙들을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50점밖에 안 나오죠. 2항의 원리가 다 잊혀졌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고난이 있었어요. 이번에는, 이건 바로 이제 어저께 이야기예요. 어제 약분을 하는 걸 다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16분의 8 하면 약분해서 2분의 1로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분해야 된다는 사실조차 잊어먹어 버린 거예요. 약분하는 그 원리도 잊어먹고요. 그래서 다 잊어버려서 이거 갖다 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수가 이건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어쩌면 50점보다 더 아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학생이 또 반면 어떻게 됐냐면 성취욕이 되게 높아요. 성취욕과 되게 높아가지고 최근에 중학교 1학년 걸 들어갔잖아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칠 때 굉장히 쉬운 공식 뭐 쉽다기보다는 단순한 암기죠. 공식하고 꽤 어려운, 아주 어려운까지는 아니고요. 꽤 어려운 문제하고 딱 2가지만 가르칩니다. 평소 때는. 시험이 다가오면 나중에 중간 거나 아니면 아주 어려운 문제를 학생에 따라서 조금씩 더 플러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딱 2가지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식 계속 반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꽤 어려운 문제도 한없이 반복시킵니다. 근데 이 꽤 어려운 문제들은요, 제가 가르치다 보면 시험 시간이 되기 전까지, 그 다음에 본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통과하는 학생들은 10분의 1 정도로 봅니다. 근데 초등학교 5학년이 중학교 1학년, 그것도 꽤 어려운 문제를 그 기본 원리까지 다 이해하는 데는 상당한 그 난이도가 있거든요. 요거는 이해가 되시죠? 2년을 앞지르는 데다가 난이도도 팍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통 초등학교 때 100점 맞았던 애들이 중학교 때는 막 60점, 70점 맞는 경우 굉장히 흔해요. 더 이하로 떨어지는 아이들도 간혹 있고요. 그것만큼 보통 중학교 올라갈 때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이렇게 벽들이 존재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뚫고 이 학생이 드디어 처음으로 어려운 문제 하나를 완벽하게 이해했어요. 뭐냐 하면
그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 분해까지는 쉽잖아요. 소인수 분해를 해서 가령 2의 a제곱, 3의 b제곱, 5의 c제곱 돼가지고 요 a, b, c가 자연수 조건을 갖다가 만족해야 되고 그 중에서 다시 최소 자연수가 되도록 이걸 갖다 조합을 하는 걸 갖다 이해를 했어요. 말만 해도 어렵죠. 뭔지 개념은 대략 이해가 되시죠, 우리 채랭님은. 자, 여튼 이걸 갖다 드디어 이해를 해서 저한테 설명까지 해줄 정도로 완벽하게 자기 걸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학생이 이 항을 또 약분을 잊어버려 가지고 학교 시험을 제대로 잘 못 본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랬을 때 해법은 어떨까를 이야기를 하다가 녹음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해법은 흔하게 뭘 찾느냐 하면요, 일본식,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맞을 겁니다. 일본식 반복 문제풀이를 갖다 많이 해요. 제가 반복이라고 해서 똑같은 문제가 아니고요, 비슷비슷한 문제를 막 몇백 문제를 계속 돌리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는 뭐 있죠? 뭐 구몬수학, 그 다음에 또 눈높이,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를 곱셈, 그 다음에 덧셈 이런 거 갖다 수백 문제를 계속 풀게 하잖아요. 여기서 약분, 이항도 아마 이런 문제들로 몇천 문제도 준비되어 있을걸요. 아마 이런 식으로 보통 해결을 하시겠죠. 저는 이거 굉장히 나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도 나가야 돼요. 이런 거에 관계없이 진도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떤 문제라도 나중에 이 이항이 포함이 된 문제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또 어떤 문제라도 반드시 약분이 포함된 문제가 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오히려 앞으로 진도를 나가서 이 어려운 문제들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항이나 약분의 개념을 다시 반복할 수 있도록 이 문제를 계속 풀게 만들면 당연히 이 좀 전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수학은 특징이 뭐냐면요, 체계의 학문이에요. 체계 학문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계단, 그 다음 계단 올라야 그 다음 계단, 즉 덧셈 뺄셈을 이해해야 곱셈이 이해가 되고, 곱셈을 이해해야 분수가 이해가 되고, 분수를 이해를 해야 역수나 이항이 이해가 되는 이런 그 단계를 밟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면 이 부분을 계속 반복을 해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단계 그냥 나가요. 하지만 중간에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돼요. 또 그 다음 단계를 나가요. 그럼 분수를 이해하다가 보면 그 밑에 단계들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단계를 나가요. 역시 그 전 단계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수학이란 건, 체계 학문이라는 얘기는 앞에 단계를 알아야만 두 번째 단계를 알아야 된다라는 체계가 아니라요, 앞에 단계가 아직 이해가 안 됐지만 그 다음 단계를 갖다 진행하면서 오히려 앞에 단계를 더 잘 알게 되는 이 과정의 반복을 통해서 최고 난이도까지 목표가 되는, 즉 우리나라로 치면 수학을 전공할 사람들이 아니라면 고3 수준의 수학, 고3 수준의 수학을 쭉 나가면서 빠졌던 중2, 중1, 초등학교 것까지 자동적으로 조금씩 복습이 되는 단계를 거쳐서 수학을 완벽하게 만드는 과정을 나가야 된다는 뜻입니다.